안녕하세요. 파이어족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청년 특별대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요. 주제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참여 권리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제가 청년 특별대책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건 좀 받아볼만 하겠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라고 느낀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거 지원 관련된 내용과 적금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 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7개라니 참 많죠. 제가 이것들을 다 읽어본 것은 아니에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주거 부분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대학생분들은 제 영상을 거의 안 보시는데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추가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도 확대되고 다자녀 중 셋째는 전액 무료가 되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가 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도대체 몇 살까지가 청년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청년 기본법에 그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만 34세 이하까지가 청년에 해당이 되고요. 각 지자체별로 혹은 지원제도의 성격에 따라서 나이 제한을 따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기준이 우선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주거 부분 같이 볼게요. 월세 지원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총 240만원이겠죠. 상당한 액수 아닙니까?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만 하면 받는 거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은 안 계셨으면 합니다. 대학생분들이나 많은 청년들 중에서는 정치나 정부의 활동에 무관심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거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주택 청년 모두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또 대상 기준이 있어요. 가구 소득 기준 중이 100%라고 되어 있죠. 이 말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복지 서비스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의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5.02%나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인상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제 연봉은 1년에 5%가 인상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만큼 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난다는 의미일 겁니다. 방금 언급드렸던 월세 지원 제도 대상 범위가 중위소득의 100%였잖아요. 이 표에 나와 있는 금액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기준이 중위소득의 120%다 라고 한다면 이 금액들의 120%를 곱한 금액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중위소득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 대출도 확대를 한다고 해요. 그것도 무이자로요.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연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렸어요. 그전에는 너무 적었던 거 아닙니까? 2천만원이면 물론 받았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수가 엄청 적었을 것 같네요. 근데 이번에 5천만원으로 올렸다고 하니까 연봉이 5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월 20만원 별로 크지도 않은데 신청하기도 귀찮고 그냥 안 할란다, 이러시는 분들 정말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무이자는 일단 다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셔서 주식을 하든 적금을 하든 최소 3% 수익만 올려도 그거 온전히 여러분들의 재산이 되는 거니까 작은 돈이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꼭 챙기세요. 이런 식으로 부채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습관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공급한다고 하네요. 공급에 대한 얘기는 항상 핫이슈죠. 이것이 과연 현실 가능한 숫자인지, 실제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와 모습은 어떤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냥 제 바람은 너무 소형 평수로만 구성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20제곱미터 이상이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하네요. 자신이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사촌 동생들, 아는 동생들한테 한 번씩 물어봐서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청약통장 만들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소식 전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거지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적금 상품 같은 지원 제도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품 이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라고 합니다. 연봉 기준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나눠져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연봉이 낮을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더 컸습니다. 첫 번째를 볼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씩 납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넣으면 120만원이죠. 3년 만기니까 원금은 총 36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만기 수령금 보시면요. 720만원에서 144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원금 제외하면 360만원에서 108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수익률이 200%에서 300%인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총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수익률만 본다면 이거는 엄청난 상품인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청년희망적금이라는 것은 시중금리에 저축장려금을 더해준다는 내용인데요. 납입금에 따라서 그 규모는 좀 다르겠지만 최대 4%까지 된다고 하네요. 시중금리에 더해서 이것까지 주는 거니까 이것도 꽤 괜찮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라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펀드 수익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딱히 가늠이 안 돼서 정확히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 제도의 추세를 봤을 때 이 두 가지 상품보다는 혜택이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만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부의 청년특별대책 중 주거지원과 적금 상품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청년특별대책이 발표된 날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청년 위한 주택청약특공제도 개편에 주목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하나 났는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내용이 있어서 이거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 특별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등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을 위한 청약특공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 지금까지 청약시장에서 1인 가구나 미혼인 분들은 완벽하게 배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분들도 특별공급 대상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당첨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모두가 청약이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면 자녀가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 그 대상이 더 확대될 것이다. 미혼인 분들도 그리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겠다라는 게 좀 보이네요. 이 부분은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짧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건 확실하죠.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은 1인 가구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항상 수립이 됩니다. 혼인율도 높여야 되고 출산율도 높여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주거 문제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루빨리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 고민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